여러분, 주식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이 정도면 고점 아닌가? 라는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S&P 500은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지만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되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를 떠받칠 실적과 유동성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상승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무작정 기술주 몇 종목에 몰빵하기엔 리스크가 크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보기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어떤 자산을 중심에 두고 어떤 테마를 새틀라이트로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장에선 인덱스가 맞고 어느 시장에선 종목 선택이 중요한지 이 차이를 아는 게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 저는 증권 전문가 신혜선의 시각으로 미국, 중국, 한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AI, 전력망, 보안, 산업재, K 콘텐츠 같은 핵심 테마를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녹여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내고 불릴 것인가 하는 전략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는 증시 해석과 투자 전략을 전달해 드릴 테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미국 증시 전망. S&P 500 어디까지 갈까? 올해 미국 증시는 많은 투자자들의 예상을 넘어 강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너무 비싸지 않았나? 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현재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2배로 과거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떠받칠 기업 이익의 상향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최근 10년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기업 이익 자체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애널리스트들의 2024년, 2025년 이익 전망치도 연이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즉,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버블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9월 들어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시장은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 없이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있어 최상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은 거시경제와 직접적으로 크게 연동되지 않고 오히려 AI 투자와 클라우드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7,000포인트 돌파라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무작정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을 냉정하게 점검하면서 코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2.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 증시는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상승장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는 다시 2.9%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3.5%라는 임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만약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공급망 차질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속도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2025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연준이 경기 둔화보다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한다면 기대보다 완만하거나 제한적인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정책 기조가 예상과 달라질 때 시장은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주요 선거 이벤트, 중동과 동아시아의 긴장 등은 언제든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관련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지정학적 충격이 곧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집중도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승의 상당 부분은 소위 매그니피센트 7로 불리는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규제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지수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재상승, 금리 정책의 변동성, 지정학적 변수, 기술주 쏠림 현상 이 네 가지가 당분간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중장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3. 미국 투자 전략 인덱스로 코어 포트폴리오 만들기.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코어는 인덱스로라는 점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주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장기 성과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S&P 500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워런 버핏조차도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S&P 500 인덱스를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덱스 투자는 단일 종목 리스크를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현재처럼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인덱스를 보유하면 빅테크의 성장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같은 다른 업종의 안정적인 성장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P 500 추종 ETF 또는 미국 전체 시장을 담는 VTI 같은 ETF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낮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분산 효과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 포트폴리오를 인덱스로 채워두면 앞서 언급했던 리스크 요인,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변동,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지수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 성장과 함께 우상향한다는 점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인덱스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종목 발굴에 매달리기보다는 인덱스로 코어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장기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후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로 AI, 전력망, 보안 등 성장 테마를 곁들이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4. 중국 한국 시장의 포인트. 미국 시장이 코어라면 중국과 한국은 새틀라이트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두 시장은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먼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증시는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큰 시장이지만 최근 항생테크 지수 등 기술주 중심 섹터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덱스를 매수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전기차 부품, AI 하드웨어와 같은 중국 내 제조기술 기반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머리라면 중국은 몸통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3에서 5년간은 중국의 기술 제조력이 AI와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인덱스 펀드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종목 선별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반도체와 산업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황은 이미 글로벌 AI 투자 확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DRAM과 NAND도 사이클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전력 반도체와 같은 신성장 분야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와 같은 산업재는 단기 1에서 2년이 아닌 10년 단위의 긴 사이클을 타는 업종입니다. 최근 한국조선업은 고부 가가치 선박수주 확대와 신조선가 상승으로 구조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장기 성장 테마로 주목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중국은 개별 종목, 테마 투자, 한국은 반도체와 산업재 중심의 사이클 투자가 핵심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을 코어로 두되 중국과 한국에서의 기회를 새틀라이트로 더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사이클과 전력망 보안 테마. 지금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 사이클입니다. 2023년 챗GPT의 등장 이후 촉발된 AI 투자는 단순한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구조적 성장의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닷컴버블, 클라우드 전환, 모바일 혁신이 그랬듯 AI 역시 인프라 구축, 응용 확산, 산업 전반 파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인프라 구축 단계이며 이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망 보안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망입니다.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장 큰 병목으로 꼽히는 것이 전력 공급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배 전망, 변전 설비, 원자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ESS 분야는 AI 확산의 최대 수혜 테마로 꼽힙니다. AI가 성장하려면 결국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보안 위협도 동시에 확대됩니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신규 보안 업체로 쉽게 갈아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보안 기업들의 진입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안 산업은 단순한 성장 산업이 아니라 견고한 수익성과 방어력을 갖춘 장기 투자 섹터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AI는 단순히 반도체 투자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력망과 보안이라는 두 가지 인프라 테마는 앞으로 5년간 시장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자 동시에 가장 확실한 투자 기회입니다. 인덱스로 코어를 채운 뒤 새틀라이트 전략에서 전력망, 보안 관련 종목이나 ETF를 담는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소비 문화 트렌드. 증시는 기술과 산업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습관과 문화적 흐름 역시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글로벌 소비 패턴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과거의 과시형 소비에서 힐링 웰빙 중심 소비로의 전환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과시보다 건강, 심리적 안정, 자기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바이오, 영양제, 피트니스 관련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과 선진국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력합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K 콘텐츠와 K컬처입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무형의 자산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콘텐츠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뷰티, 식품, 패션 같은 유형 자산으로의 확장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TS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화장품, 식품, 여행 산업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술,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와 문화 변화에서 파생되는 성장 테마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K콘텐츠, 웰빙 헬스케어, 프리미엄 소비재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의 흐름입니다. 코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를 새틀라이트 전략으로 더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7.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투자 전략의 핵심은 코어 새틀라이트 구조입니다. 단기 변동성을 피하려면 안정적인 중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성장 기회를 잡으려면 위성처럼 움직이는 테마 투자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먼저 코어 포트폴리오 약 70%는 미국 인덱스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S&P 500이나 미국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액티브 펀드를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새틀라이트 포트폴리오 약 30%는 성장성과 테마성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은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 특히 기술제조 하드웨어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산업재 같은 구조적 사이클 업종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차원에서는 AI 인프라와 소비, 문화 테마를 더하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리스크 관리와 리밸런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3.5% 이상 재상승하거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코어를 유지하면서 새틀라이트 비중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단순히 어느 종목을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짜고 균형을 맞출까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인덱스를 중심에 두고 중국, 한국 AI 소비 트렌드라는 새틀라이트로 확장하는 전략이 지금의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짜라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국 인덱스를 중심에 두고 중국, 한국의 기회, 그리고 AI, 전력망, 보안, 소비 트렌드를 새틀라이트로 곁들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구조적인 성장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한층 더 든든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